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약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DC의 북서쪽에 위치한 듀퐁 서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작은 식당들과 주점, 갤러리,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사관과 박물관 등 다양한 건축 양식들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지난 50년간 비밀에 숨겨져 있던 약 7,000제곱미터의 버려진 터널 듀퐁 언더그라운드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곳은 1960년대 초 워싱턴 DC의 주요 교통수단이었던 노면전차 운행의 중심지였지만 이 노면전차 트롤의 운행 중단과 함께 폐쇄된 후 50년 넘게 버려졌던 터널인데요. 2000년대 들어서 이곳의 문화적 목적지로서의 공간을 위한 새로운 이용을 위해서 듀퐁 지하예술연합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결성됐고 수년간의 청원 끝에 2014년 말 이 공간에 대한 5년 임대 계약을 워싱턴시와 체결하게 되면서 이 버려졌던 지하 플랫폼을 미술 전시와 발표, 음악 공연, 그리고 영화 세트까지 독특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지금은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듀퐁 서클 지상에서는요, 폭설이 내릴 때마다 워싱턴 DC 눈싸움 연합회 주최로 눈싸움이 열리는데요. 복잡한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이색적인 겨울 풍경이 되겠죠?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대규모 퇴진 시위에 직면했던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전격 사퇴하고 멕시코로 망명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멕시코에 도착해 자신은 쿠데타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내용은 잠시 후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시위 참가자가 경찰에 쏜 실탄에 맞아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실탄에 맞은 시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시위대의 분노는 더욱 커졌는데요. 시위대는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 교통 대란을 초래하는가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로 점거를 시도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학교 캠퍼스까지 진입해 초루탄을 사용하며 무력 진압을 시도했고 학생들은 이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는 등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출마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후보 등록 서류를 접수하면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펼칠 전망인데요.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16배나 더 부유한 것으로 알려진 억만장자가 과연 어떤 공약을 내세울지 주목됩니다. 물의 도시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베네치아가 역대 두 번째로 큰 홍수 피해를 봐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조수 수위가 187cm까지 올라가 도시의 85%가량이 물에 잠겼는데요.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산마르코 광장과 성당 그리고 골목들에 위치한 노천 카페와 상점들이 막심한 피해를 봤습니다. 또 베네치아 시내 대부분이 침수되며 전기 합선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는데요. 베네치아 당국은 모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하고 학교들에도 휴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시험은 14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1,185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는데요. 학교 후배들과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험생들을 응원하며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당국은 시험 시간에 비행기 이착륙을 통제하고 관공서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불투명한 볼리비아의 미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stán escuchando a la Iglesia Católica renunciar a mi cargo de presidencia. 지난 14년간 볼리비아를 통치한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10일 전격 사임을 발표하고 다음날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조작 등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대규모 퇴진 시위로 번지자 3주 동안 의혹을 부인하다가 결국 하야했는데요. 멕시코에 도착해서는 퇴진 시위가 쿠데타였다며 자신은 힘을 모아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Por el nuevo triunfo en la primera vuelta de las elecciones del 20 de octubre de este año empezó el golpe de Estado.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남미를 휩쓴 좌파 정권의 물결, 핑크 타이드의 마지막 주자인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모랄레스의 사임을 통해서 본 남미 핑크타이드의 몰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주민 아이마라족인 모랄레스 대통령은 안데스 산간 지역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라마 목동, 공장 인부, 코카 재배농을 거쳐 원주민 출신으로 최초로 볼리비아 대통령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한때 60%가 넘는 지지율을 자랑하며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근래 들어 언론과 사법부 요직에 노골적으로 측근들을 배치하고 사선이 불가능한 법을 입맛대로 고치며 장기 집권을 노려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A decidir que ya no queríamos que él sea reelecto. No se respetó nuestro voto. Ese es mi principal motivo por el cual no voy a votar por Evo Morales. 특히 10월 20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부가 개표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원래 중간 개표 결과 1위 모랄레스와 2위 야당 후보 간의 표차가 10%포인트가 넘지 않아 볼리비아 선거법에 따라 결선 투표를 치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결선 투표까지 갈 경우 야권 표심이 연합해 모랄레스 대통령이 패배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선거 관리 당국이 돌연 개표 공개를 중단하더니 다음 날 모랄레스 대통령이 10.5%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야권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라파스와 산타크루스 등 주요 도시에서 모랄레스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죠. 3주간 계속된 시위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는데요. 여당 소속 여성 시장이 시위대에 붙잡혀 머리카락을 잘리고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쓰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부정개표 의혹이 야권의 쿠데타 음모라며 사퇴를 거부했는데요. 남북 아메리카 국가들의 모임인 미주기구 OAS의 감사 결과 부정과 조작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정부는 한 발 물러서서 선거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성난 민심은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죠. 결정적으로 군부와 경찰마저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자 모랄레스 대통령도 백기를 들었습니다. Sugerimos al presidente del Estado que renuncie a su mandato presidencial, permitiendo la pacificación y el mantenimiento de la estabilidad por el bien de nuestra Bolivia. 전문가들은 모랄레스 대통령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와 독재를 향한 열망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사태는 또한 지난 20년간 남미를 휩쓴 핑크타이드의 퇴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핑크타이드, 즉 분홍 물결은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을 시작으로 2000년대 남미 12개국 가운데 10개 나라에 그야말로 밀물처럼 들어선 좌파 정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자국의 가난을 외세의 탓으로 돌리고 풍부한 천연 자원을 내다 팔아 인구의 다수인 빈곤층을 위하는 정책을 펼쳐 인기를 누렸는데요. 모랄레스 대통령도 다르지 않았죠. 그는 미국의 적대적인 베네수엘라, 쿠바 등과 연대 중남미 반미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주력 자원인 천연가스를 국유화하고 채굴 기업들로부터 수익의 80%를 걷어가는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국가의 부를 재분배했습니다. 때마침 중국발 원자재 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볼리비아 경제는 호황을 맞이했는데요. 모랄레스가 재임한 12년 동안 볼리비아는 연평균 GDP 성장률 4.9%라는 괄목할 성장을 기록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1234달러에서 2017년 3394달러로 약 3배 올랐고 같은 기간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60%에서 약 35%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모랄레스는 또 최저임금을 3배나 인상시키고 재정을 서민 복지와 도심 인프라 확충에 집중해 원주민과 빈민의 확고한 지지를 얻었습니다. No quiero un gobierno sirviente de los yanquis, como anteriores gobiernos siempre han sido sirvientes de los yanquis. Y choros maleantes como el Mesa Goni han robado plata, el Banzer también ha robado plata.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자 핑크타이드 국가들의 성장이 둔화하고 국가 재정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는 무리한 현금 살포 정책의 부작용으로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볼리비아도 천연가스 수출이 침체되면서 재정 적자가 GDP의 8%까지 불어나고 성장이 정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무리한 집권 연장을 꾀하다가 대중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불명예 퇴진한 것입니다. 남미에 아직 남아있는 좌파 지도자들은 일제히 볼리비아 반정부 시위를 규탄했는데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의 음모에 동지가 희생됐다고 말하고 최근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승리한 알바로 페르난데스 대통령 당선인은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것은 쿠데타야 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모랄레스의 실각으로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자유와 민주주의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핑크 타이드에서 타이드는 밀물과 썰물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힘차게 노를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빠질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썰물을 맞이해 선장을 교체한 볼리비아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데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김관우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실업률은 8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실을 바꿔보고자 농장에서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며 장애 극복과 사회 적응력을 키워주고 있는 부부가 있다고 해 VOA 센츄리에 찾아가 봤습니다. 네,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농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네, 농장에서의 일은 아시다시피 순차적인 업무와 반복적인 업무, 그리고 손으로 직접 해야 되는 일이 많아 지적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부부의 아들 또한 심한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현장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And you just walk and spread it around. This is my favorite task. We employ people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we offer them a welcoming community. We also grow organic vegetables along the way, and through all of that, we teach our growers basic employment skills. Jack, why do we start our seeds in trays? So they can grow faster and then And then what do we do? put them outside when they're partially grown. I'm always showing the employees how to do everything step by step. So I really try to stick with it until they fully understand. Then I slowly back off. And my goal is to get to the point where I can be like, all right, so-and-so, can you please go and transplant? They know how to get their tray, what tools they need. I am a big fan of chickens. Clean coops out, get eggs. I have a big coop at home, like 10 chickens. He does love it. He loves to get his hands dirty. He likes to be involved. With that comes success. When he plants something and he sees it growing, he's very proud of himself. So 2015, we spent that year learning how to farm. So I signed up for all of those classes, beginning farmer classes, how to get your hands dirty, the financial part of things. And then I read a lot of books. And we spent our first year just experimenting and throwing a lot of seeds in the ground. We have a severely autistic child named Max, our son. Max is 11 years old, turning 12 in November. He is a high-energy boy. He's nonverbal. Being out here also gives him an opportunity to burn off some of his energy in a way that we couldn't give him when we lived in the middle of Washington, D.C. So Max was the inspiration for the farm, but he wasn't the whole reason we did the farm. People with those develop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have an over 80% unemployment rate, and we're trying to change that. Now you're going to see the field. When people are not in the employment picture, they end up being socially isolated, as I mentioned, and it also puts financial burden on families. Sprinkle fertilizer on top. Yeah, why do we add fertilizer? For this thing can grow. Farming really helps people with develop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because it's a lot of small tasks that you need to do with your hands, which a lot of people might not have great hand-eye coordination or something like that. And it's also a lot of fine motor skills, which can also be really difficult. They can learn that, all right, the world might be set up this way, but I can make accommodations for myself. I can go outside the box and create a tool that's gonna help me get the job done no matter what. Hey Josh, wanna give me a hand? Yes. With the goats? We want to be a stepping stone. If somebody wants to continue to work here, that's great, but if they get another job outside of here, we're thrilled. We moved out here to kind of build our own tribe and surround ourselves with similar people, and I think we've succeeded in that.